이 영상은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어 및 화면 해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관포 입구가 비닐로 꽁꽁 묶인 활용무기 골키퍼가 크레인으로 옮겨지고 있다. 안전모를 쓴 수십 명의 작업자들이 기구를 이용해 건물 2층 높이의 구조물을 함정까지 옮기는데 온 힘을 기울인다. 작업자들이 함정 위로 올린 구조물을 상부 갑판에 장착한다. 그리고는 포신과 골키퍼의 구성품들을 설치해 나간다. 골키퍼를 설치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웅장하면서도 엄숙하다. 파란색 바탕에 닭과 태극마크가 들어간 해공기가 힘차게 펄럭인다. 낙하훈련, 전투사격, 탱크를 조종하는 병사들의 자료 영상이 지나가고 타이틀이 뜬다. 안승혜 기자의 궁금해. 저는 지금 진해 군항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을지문덕함과 골키퍼가 보이는데요. 이곳에는 을지문덕함이 창정비를 마친 골키퍼 설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골키퍼는 적군의 대함미사일, 항공기, 고속 침투정 등의 위협으로부터 아군 함정을 방어하는 최첨단 장비인 근접방어 무기 체계입니다. 적군의 마지막 공격을 막는 임무를 맡아 최후의 보루라고도 불립니다. 이번 작업은 국내 방산업체가 해외에서 배운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직접 창정비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해외에 의존했던 골키퍼 창정비를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궁금해 이번 시간에는 골키퍼 설치 과정과 국내 창정비를 얻게 되는 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승혜 기자가 스튜디오 의자에 앉아있다. 자막, 근접방어 무기체계는 왜 필요할까? 적함 바로 옆에 함정을 대놓고 함포로 타격하던 대항해 시대 항공모함의 함재기로 공격하는 방법이 급부상한 제2차 세계대전을 거쳐 레이더로 적을 탐지하고 미사일을 발사해 눈에 보이지 않는 먼 거리에 있는 적을 타격하는 현대전까지 왔습니다. 현재 함정의 레이더와 사격 관제 시스템은 성능이 눈에 띄게 향상됐고 이에 걸맞게 방공 시스템도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방공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고 해도 완벽한 방어를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적의 소형 수상정이 방어선을 넘거나 적의 대함 유도탄이 아군 함정의 방공망을 돌파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함 유도탄이 함정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30초 정도로 길어야 1분입니다. 이 짧은 순간에 함정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때 마지막에 함정을 지키는 것이 바로 근접방어 무기 체계 CIWS입니다. 분당 4,200발의 총탄을 쏟아내며 방어막을 칩니다. CIWS는 자체적으로 탐지수단과 추격수단, 사격관제 시스템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레이더와 기관포를 하나로 묶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골키퍼의 재현을 살펴보면 무게 6.5톤, 높이 3.7m, 사격 각도는 아래로 25도, 위로 85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1초에 80도로 꺾어지고 초당 70발씩 분당 4,200발을 쏠 수 있습니다. 유효 사거리는 2km입니다. 골키퍼는 제조국인 네덜란드를 비롯해 유럽, 남미, 중동의 일부 국가와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함정 중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광개토대왕 구축함 등 총 13척 함정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골키퍼 설치 과정. 구미공장에서 창정비를 마친 골키퍼는 보다 수월한 운반을 위해 이송전의 통합 터렛에서 구성품인 추적 안테나, 탐색 안테나, 호신 등을 탈거합니다. 설치 대상인 을지문덕함이 있는 진해 해군기지에 도착하면 본격적인 설치가 시작됩니다. 먼저 이송전에 탈거했던 통합 터렛을 함정에 설치하는데요. 해군 정비창 크레인으로 전용 호이스트를 포탑에 걸어 함정에 탑재해 상부 갑판과 고정합니다. 다음으로 안테나 전용 호이스트를 탐색 추적 안테나에 걸어 함정에 설치한 포탑에 탑재한 뒤 고정합니다. 그 다음 포신 상자를 함정에 올려 포장을 벗긴 뒤 통합 터렛에 포신을 설치합니다. 이제 함정에 탑재된 골키퍼의 구성품을 설치하고 자체 이음매를 실리콘으로 감싸는 실링 작업을 합니다. 연동 장비와 통합 터렛 간 RF 도파관 및 전원 신호 케이블 등을 연결하고 점검까지 마치게 되면 작업은 끝이 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지만 이송부터 설치까지 꼬박 일주일은 걸리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작업이라고 합니다. LIG 넥스원 이기호 수석. 골키퍼 시스템은 통합 시스템으로서 탐색 레이더, 추적 레이더, 마운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일 설치는 구미공장에서 창정비를 실시한 후에 마운트, 탐색 안테나, 추적 순호로 설치한 손이며 이거는 통합 시스템으로서 기존의 사격 통제 장비와 달리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설치 작업입니다.
창정비를 국내 기술로 함으로써 얻는 이점. 과거에는 골키퍼의 결함이나 문제가 생기면 원 제작사인 네덜란드 업체에 부품을 보내거나 현지 엔지니어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창정비 착수에는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원 제작사인 해외 방산업체가 주관하는 창정비는 막대한 예산과 장시간의 정비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고심하던 해군 군수사령부는 하나의 방안을 찾아냈는데요. 바로 원 제작사와 국내 방산업체를 연결해 준 겁니다. 해군 군수사는 원 제작사와 국내 방산업체와의 오랜 교감 끝에 국내 방산업체가 원 제작사의 기술을 이전받고 전용 정비시설을 구축해 창정비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협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실은 2016년에 맺었는데요. 국내 방산업체인 LIG 넥스원이 광희사업청과 골키퍼 창정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18년에는 LIG 넥스원이 원 제작사인 네덜란드 탈레스사에 기술 인력을 파견해 정비 기술과 경험을 이전받았습니다. 경북 구미 생산본부에는 전용 창정비 시설을 구축함으로써 그동안 해외에 의존했던 골키퍼 정비를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장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됨은 물론 후속 군수 지원도 제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골키퍼의 국내 창정비를 통해 정비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고 해외 창정비 대비 1,000억 원 이상의 국방 예상 절감 효과를 거뒀습니다. 골키퍼 국내 창정비 사례는 민군이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군수 지원 여건을 마련하고 국내 정비 기술을 개발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기호 수석. 창정비 기술 습득이 안 됐을 때는 해군에 있는 정비창, 수리창을 통해 가지고 간단한 모듈 정비라든가 간단한 정비에 국한되었지만 현재는 전체 탈거를 해가지고 전체적인 부품을 교환하고 성능 실험을 통해 가지고 약 1,000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합니다. 타이틀 안승혜 기자의 궁금해. 골키퍼가 단종되자 경쟁자가 없어진 펠랑스는 시장을 독식하기 시작합니다. 자연스럽게 펠랑스를 들여오는 비용이 점점 비싸졌는데요. 우리나라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CIWS를 국내 기술로 개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을지문덕함의 골키퍼는 국내 창정비 기술 도입으로 신속한 군수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을지문덕함의 눈부신 활약을 기대하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수어 및 화면 해설 제작, 사회적 협동조합 하다, 지원 국방홍보원.